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벤터로 축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도면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인벤터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축 도면에 치수가 다 나와 있죠. 이런 주어진 치수를 보고 3D로 이런 형상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와 오토캐드는 같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2D 프로그램으론 오토캐드, 3D 프로그램으론 인벤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2D 오토캐드로 축을 제도를 해봤죠. 그러면 그 제도된 파일을 그대로 3D로 가지고 와서 회전을 하면 축 모델링이 똑같이 됩니다. 또는 축 모델링 한 걸 가지고 2D로 오토캐드로 도면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드래프팅이라고 하는데 2D에서 3D로, 3D에서 2D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다른 카티아나 프로이나 솔리드웍스나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서 호환이 조금 유리합니다. 자, 저희는 두 가지 다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토캐드로 그렸던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치수대로 이렇게 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반틈만 트림으로 자르고 반틈만 남겨놨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로 오토캐드에서 복사를 해서 클립보드에 붙여놨습니다. 컨트롤 C, V, Z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벤터를 열었는데요. 항상 원점을 플러스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대로 저희는 XY 평면에서 2D 스케치를 할 겁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여기도 보라색으로 변했죠.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2D 스케치를 들어가려면 이 아이콘이나 또는 S 단축키 세 가지를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빠른 작업 속도를 위해서 저희는 단축 명령어를 사용하겠습니다. 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XY 좌표가 있고요. 원점이 있고 여기 스케치 마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스케치 1번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2D 스케치 화면의 아이콘들입니다. 선, 원, 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C에서 오토캐드에서 복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V로 자, 대략적으로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으면 이렇게 호환이 돼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동이 있죠? 이동으로 클릭을 하면 나오는데 선택으로 전체를 선택해서 기준점을 클릭해서 이 점과 이 원점을 이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바로 회전을 시켜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이 원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눌러서 드래그를 쭉 이렇게 해줍니다. 선택이 되면 기준점을 잡고 확대를 조금 해서 이 원점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옮겼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스케치 2D 항상 2D 스케치 화면에서 3D 모델링을 한다고 했죠. 렌더링을 하는데 여기서 돌출이나 회전 또는 구멍 요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도 되지만 빠른 작업 속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조금 돌리겠습니다.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객체들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회전 R, 레볼루션입니다. R을 누르면 이 상황에서 바로 자, 프로파일은 돌리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축은 기준으로 어느 기준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프로파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확대를 해서 자, 이런 것들 그대로 돌리죠. 클릭을 하면 자, 선택을 다 했으면 파란색으로 변했죠. 보라색으로 축을 클릭을 해서 이 가로축을 클릭을 합니다. 간혹 이 가로축을 복사해 오지 않아서 축이 눌러지지 않아요, 모델링이 되지 않아요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축은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서 자, 축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사 홈이라든가 키 홈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스레드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한 것이고요. 저희 이번에는 인벤터에서 순수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XY 평면을 누른 상태에서 S 눌러서 2D 스케치 화면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반 틈을 기준으로 단차가 있는 이 위의 형상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차가 6개가 있네요. 자, 단축 명령어 라인 L 눌러서 자,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2D와는 틀리게 3D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직각으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D를 누릅니다. 치수 기입이 단축 명령어가 D입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D를 눌러서 일단 전체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전체를 131이군요. 131을 전체를 자 이렇게 먼저 해주는 게 뒤틀리지 않고 이렇게 모델 2D 스케치를 할 때 조금 편리합니다. 그다음 치수를 기입을 이제 요 치수들을 쭉 기입을 하겠습니다. D를 눌러서 치수로 이렇게 여기서까지가 8이네요. 자, 8, 12. 오토캐드와 틀리게 인벤터에서는 치수 기입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양이 이쁘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35를 하면은 자, 가로 치수는 끝났고요. 이제 단차가 나온 지름 치수를 기입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중심선이 아닙니다. 중심선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치수를 눌러서 이 선을 클릭을 하면 반지름 치수만 이렇게 나옵니다. 지름이 8이기 때문에 반지름 4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지름 치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중심선을 클릭하고 요게 누르면 이게 중심선입니다. 클릭을 하면 중심선으로 변합니다. 중심선으로 변해서 여기가 12인데 요게 12이거든요. D를 눌러서 자, 요 선과 요 선을 누르면 자, 파이 12 이렇게 나오죠. 네. 도면과 똑같이 지름은 치수로 나오고 싶다고 하면 이 중심선을 눌러주고 아니면은 그냥 반지름만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반지름으로 다 제도하고 모델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릴리프 홈인데 릴리프 홈 부분은 그냥 제가 설명은 추후에 하고 1mm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지름은 여기와 여기도 17이니까 8.5가 지름 치수죠. 17을 그대로 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20이고요. 지금 보라색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속이 되었고 치수를 구입하지 않아도 17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은 마지막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D 치수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사본으로 여러분이 보기 좋게 약간 돌려놓고 똑같이 회전 R을 하겠습니다. 자, R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다 됩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면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2D의 외형은 자,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키 홈이 들어갈 자리를 파는 것인데요. 키 홈이 들어갈 자리를 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해본 경험상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갖다 대면은 XY XZ군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XZ 평면이 있는데 클릭을 하면 자, 요렇게 선이 나옵니다.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클릭해서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F7번이 자, 단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를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스케치 3번이거든요. 스케치 3번. 자, F7번 눌러보면
지금 단면입니다. 지금 이 기준 절반만 자른 단면입니다. 자, 단면에서 항상 단면을 하고 나면 여기에 뭐 기준 선들이 지금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투영해주는 여기 화살표를 넣어주면 형상 투영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누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게 되면 이 선들이 다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도면에서 보면 여기에 선들이 지금 이 단이 여기거든요. 직사각형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도면에 나온 대로 치수 기입을 D를 눌러서 이 선과 이 선은 자 2mm, 그 다음에 요 치수는 자 8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선과 이 선은 깊이가 2.5가 되네요. 2.5. 이 선을 여기에 딱 맞추어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F4번으로 약간 여러분들 보기 좋게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돌출 E를 누르겠습니다. E를 누르면 자, 프로파일은 돌리고 원하는 객체니까요. 클릭을 하고 자, 이 네모선을 클릭합니다. 직사각형을. 그래서 양쪽 방향 양쪽 방향의 폭이 4앵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앵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를 4mm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콘이 차집합, 즉 빼는 겁니다. 지금 합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말고 차집합을 빼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게 양쪽은 둥근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죠. 폭이 4입니다. 양쪽이 둥근형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R2, R2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렛 아이콘은 못 깎이고요. 라운드 F를 눌러도 됩니다. F를 눌러서 확대를 해서 마우스 휠 중간으로 자,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클릭을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3개가 선택되면 이렇게 나오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그 점에 대한 취소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선택을 많이 하다가 잘못 누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 표시 확인을 누르면 자, 요런 이제 키 홈이 생깁니다. F6번으로 등각도를 F6번은 자, 등각도를 보기입니다. 이렇게 요 위에서 본 등각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 이 키 홈의 반대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XZ 평면을 눌렀죠. 똑같이 스케치를 잡고 S를 들어가서요. F7번으로 단면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점, 2번 점 두 개를 클릭하면 됩니다. 직사각형도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 네모를 그릴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치수는 3, 20, 깊이 2.5, 폭이 4입니다. 자, 뒤로 요선과 요선은 3엔터, 요선은 20, 깊이는 2.5 이렇게 해서 자, F4번을 약간 돌려보고요. 돌출 2를 눌러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쪽 폭은 4 차집합이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똑같이 필렛으로 F를 눌러서 이 선과 이 선 여기와 여기를 자 4개가 선택됐다고 하죠.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한쪽 부분은 여기 있고요. 한쪽 부분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보면 비주얼 스타일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화살표를 눌러서 비주얼 스타일을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기가 좋기 때문이죠. 뭐 음영 처리 이렇게 된 것보다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하고요. 한 번씩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숨은 선으로 잘 표시가 되었냐 이런 것들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본다든가 와이어 프레임은 선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또는 뭐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잘 파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사가 들어가서 나사 끝부분이 들어가는 묻히는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의 반대편에 있죠. 똑같이 XZ 평면을 클릭을 해서 보라색이 되면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F7번으로 단면을 해주고요. 지금 요거도 5mm에 떨어져서 지름이 4mm고 각도가 90도입니다. 이렇게 뭐 선으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줘야 되고요. 선으로 그냥 이렇게 2mm의 라인을 그어서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선들은 잘 안 보이지만 꼭 그려줘야 됩니다. 이 선은 막혀 있지 않으면 프로파일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치수를 이 선과 이 중심을 5mm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이 선과 이 선은 지름이 파이 4기 때문에 반지름 2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요 선은 아까 전처럼 요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파이 4가 나오고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자,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고 회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여기서 R 눌러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요거를 선택하고요. 축은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합집합이 아닌 차집합. 그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요런 F6번 눌러볼까요? 자, 등각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일 앞부분은 M8로 나타낸 부분은 나사, 스레드 부분인데요. 나사는 인벤터에서 여기 스레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냥 스레드를 눌러서 스레드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스레드 아이콘 누르면 이러한 팝업이 뜨는데요. 이 면을 클릭을 하고 자, 나사 부분은 M8이라고 표현된 부분인데요. 여기 스레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레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 면을 클릭하시고 스레드 될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 노트북이 얼마 전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사양이 조금 낮다 보니까 스레드가 표현이 좀 렉이 걸려서 잘 안 되네요. i5 정도 사양인데 외장 그래픽도 없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는 나사를 직접 이렇게 나사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늬에 뭐 널링처럼 스레드 나사 무늬만 입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를 표현하게 되면 용량이 엄청 많이 잡아먹어서 이렇게 나사를 표현을 한다고 그냥 이렇게 널링처럼 표현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보면 못따기가 있죠. 이런 조립이 되기 때문에 조립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못따기 1mm씩 혹시 도면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공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따기 정도 살짝 해줍니다. 못따기는 아이콘이 이 아이콘입니다. 못따기를 클릭해서 자, 거리는 1mm, 보통 1mm 정도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1mm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취소를 하고 싶으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하나가 없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이 부분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커버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커버에서 오일실을 이렇게 막아줘서 각도가 뭐 30도 정도가 되는데 저는 못하게 45도로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채점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D는 치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상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채점 위원들도 이게 30도인지 뭐 이게 45도인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상이 못하게 해줬다라고 실제 형상은 30도를 넣어야 되지만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규격 치수를 넣어야 되지만 45도 이렇게 못하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F6번으로 이렇게 등각도를 표현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축에 관한 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